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그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의 노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여성 호르몬 치료, 아직도 유방암이 걱정되시나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는데,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강의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폐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폐경이라는 거는 결국 난소의 기능이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월경은 결국 난소가 기능을 해서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라면, 난소의 기능이 멈춤으로써 생리가 없는 그 기간이 결국 1년 정도 될 때, 1년 전이 결국 폐경이라고 나중에 진단하는 경우가 폐경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얼마의 폐경이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지만 서양인들은 한 50에서 51세, 우리나라는 49.7세, 약 50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폐경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주로 안면 홍조예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이제 안면 홍조가 가장 많은 여성이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인데, 거의 한 80% 이상에서는 안면 홍조를 호소하시고, 오래 가시는 분들은 거의 10년까지도 안면 홍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좀 안 된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관절통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생리가 워낙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다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시고, 증상은 잘 못 느끼시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폐경 후 시간이 지났을 때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성 호르몬, 결국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호르몬은 어디에 작용을 하길래 이런 변화를 주게 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는 생리를 할 때는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고 생리가 귀찮고 해서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이 생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리하는 것이 아닌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생리하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때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우리 전신, 여기 보면 이제 뇌에서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걸 조금 더 좋게 유지해주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조절을 해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면서 결국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에서는 콜라겐을 유지해주는 작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을 보호해주고, 유방에도 좀 영향을 주고, 난소에도 기능을 하고, 자궁 내막에도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는 관절 같은데 이제 윤활액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관절통이 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제 관절통도 느끼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질 점막도 얇아지고, 옛날 같지 않게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잠잘 때 뭔가 이렇게 소변이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기력이 없다, 내가 너무 예전 같지 않게 뭘 해도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전신 기능, 그러니까 전신 쇠약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50세 정도에는 폐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요즘에는 호르몬 치료라는 치료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50세에 폐경이 됐을 때
거의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까지 가고 있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거의 여성은 50년 정도를 여성 호르몬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워낙 뭐 저속 노화, 감속 노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노화가 급격히 오는 시기는 실제로 저는 이제 폐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얼굴에 이제 노화를 우리가 이렇게 뭐 35세, 뭐 65세 이럴 때 이제 좀 노화가 급격히 오는 시기라고들 또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제가 산부인과적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의 급격한 노화 중에 하나는 호르몬이 없어지는 폐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갱년기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 보통 굉장히 우울감도 심하고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너무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러신 많은 분들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 얻는 이득인 뭐 골절 예방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예방 이런 것들은 꼭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면 뭔가 약일 텐데 가장 쉬운 건 결국 먹는 거죠. 먹는 게 가장 간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피부에 사용하는 뭐 젤이나 패치 같은 거는 안정적이고 또 뭐 혈전의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피부에 잘 발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경구로 먹거나 바르는 거는 전신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호르몬제는 먹기 싫은데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질이 건조해지고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이런 비뇨생식기 쪽에 위축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전신적인 그 호르몬제를 먹는 거는 싫지만 이런 질에는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질에 넣는 질정이나 질에 바르는 연고를 선택해서 국소적으로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좋은 호르몬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호르몬제를 먹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는 많은 이유는 유방암 때문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2002년도에 WHI 연구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호르몬 치료는 정말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유방암 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심혈관 질환도 오히려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연구가 실제로 평균이 63세이고 폐경이 12년 지난 여성이었고 또 호르몬제 자체가 합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그 딱 두 개로만 조합된 그 호르몬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당시의 연구 결과 때문에 굉장히 호르몬은 결국 유방암 이런 공포가 많이 확산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로 호르몬 치료가 거의 급감해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호르몬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그 뒤에 이제 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호르몬제에는 실제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고 에스트로겐에 부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함유된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성에도 이제 두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자궁을 수술해서 자궁이 없는 여성과 자궁이 있는 여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궁이 없는 여성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희생을 하면 얻는 게 있을 수 있듯이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더니 오히려 이것은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고 에스트로겐 단독만으로는 이게 오히려 훨씬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도 합성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아닌 실제로 최근에는 실제 몸에 있는 것과 비슷한 에스트라디올과 그다음에 천연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약물의 그 합성을 바꿈으로써 실제로 최근에는 유방암이 꼭 호르몬 때문에만 그 유방암이 증가하는 거는 실제로 아주 장기간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WHI 그 2002년도 미국에서 연구한 그 연구는 결국에는 63세 호르몬 시작하고 뭐 12년이 지난 그런 여성들이었다면 결국에 이 호르몬을 우리 시작하는 게 언제냐 그리고 호르몬 제제가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유방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장 호르몬을 이제 먹는 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호르몬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호르몬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폐경이 인접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진행되고 있는 생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폐경이 되는 그 시점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경을 꼭 기다려서 1년간 완전히 생리가 없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폐경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년 전이 폐경이구나. 하지만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안면 홍조에 뭐 발안에 수면장애 있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갱년기 폐경으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해도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결국 폐경 후 10년 이내 60세 미만에 시작을 하는 게 이익이 훨씬 크고 위험이 감소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폐경되고 10년 이후에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데 폐경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미 혈관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호르몬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해서 심혈관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호르몬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럴 때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호르몬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호르몬 치료에서 중요한 시점이고 또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먹느냐의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2002년도 연구에서는 합성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로 조합된 호르몬제 용량도 좀 높았고 그 호르몬제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인체와 동일한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인체와 동일한 호르몬을 쓰고 또 프로게스테론도 이제 천연 프로게스테론인 마이크로나이스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소견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혈전의 위험이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혈전의 위험이 높거나 간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제 연고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유방암이 너무 무섭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유방암은 우리나라 40대, 50대 여성에서 굉장히 거의 여성암 1등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주변에 보면 지금 유방암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아서 유방암의 자체의 위험을 우리가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유방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는 게 좋겠고 에스트로겐 단독만 치료하는 거라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유방암은 오히려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이제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위험 수준은 비만이나 하루에 2잔 정도의 와인을 마시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정말 절대적으로 검사를 잘 하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은 어쩐 이점이 있나? 저도 이제 갱년기 여성이고 저도 지금 그런 호르몬을 이제 먹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예전에 제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보고 환자를 보는 그런 마음하고는 사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유방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실제로 호르몬을 뭐 5 년, 10년 썼을 때 이걸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을 오래 굉장히 장기간 보는 이점에서는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를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노화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으로 되다가 굉장히 급격한 계단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지금 폐경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중간에 계단 하나 받쳐줘서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호르몬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득이 많은데 뭐 길게 보면은 결국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예방하고 뭐 당뇨의 위험도 감소시키고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도 조금 감소시키고 대장암 위험도 감소시키고 우선은 뭐 수면 그다음에 기분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 성기능도 개선하면서 나의 삶의 질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내가 조금 노화로 가는 거를 조금은 천천히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저속노화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여성은 결국 폐경 증상이 있는 여성 중에서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폐경 10년 이내이거나 60세 미만 여성에게 권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뭐 BRCA 유전자가 강한 가족력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쓰는 게 이익일지 아닐지는 환자분과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유방이나 자궁 내막 그 외에 뭐 혈액 검사라든지 골밀도 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젊은 여성분들이 호르몬 하면 무조건 유방암 지금은 별로 증상이 없어서 안 하고 싶다. 나중에 심해지면 오겠다. 막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써야 될 시점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 안전하지 않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도 때가 있듯이 호르몬도 때가 있다. 그때 드시는 게 오히려 그때 드시는 5 년이 훨씬 오히려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시기를 굉장히 전 중요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래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가끔 막 70 넘고 70 대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때는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80 넘으신 분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좀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 오히려 이 자신의 그 몸 상태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한다면 훨씬 이점이 크다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호르몬 치료라는 게 위험과 이점이 공존하는 거는 맞고 누가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인데 결국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환자에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익이 큰 치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 유방암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치료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때에 치료하신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이익이 있어서 오히려 막 너무 오래 드시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막 80 되시는데도 호르몬 처방을 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말리고 그런 게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셨는데 이제 60이 훨씬 넘으셔서 친구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굉장히 좀 젊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면 그 친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있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해 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호르몬 처방을 해 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폐경된 지 10년 이상 됐고 그렇다면 얻는 것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서 혈전증의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뭐 뇌졸중이나 이런 위험이 증가하는데 그런 위험을 안고도 굳이 호르몬을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이때까지 호르몬제를 안 드시고도 잘 사셨는데 그냥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식품
정 안 되면 생약 성분이라도 우리가 처방해 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은 뭐 정말 이제 다른 그 운동이나 뭐 그런 이제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고 그냥 호르몬은 처방 안 해 드리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또 이제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공포 때문에 호르몬을 못 드시는데 갱년기 증상은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이제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어 결국엔 이제 호르몬제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크다면 당연히 호르몬제를 이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공포가 치료 효과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바펜틴 같은 약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그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처방을 하면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클리마토플란 같은 이제 뭐 생약 성분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이소플라본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홍삼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보조 식품을 좀 복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젊잖아요. 50대, 40대 후반도 있고 50대 뭐 초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이제 그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